안녕하십니까, 조사님들. 혹시 낚시터에 가면 입도 뻥끗 안 하고 동상처럼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까? 발소리라도 크게 나면 옆 사람 눈치 보느라 바쁘고 기침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숨죽이고 있는 동안 진짜 고수들은 물가에서 아주 시끄럽게 그리고 아주 요란하게 고기를 낚아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낚시는 무조건 조용해야 한다는 말, 낚시 입문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3월에는 이 법칙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낚시계의 절대 규칙 하나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왜 3월에는 정숙하면 안 되는지, 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만 번번이 빈 살림망으로 집에 돌아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3월 낚시 조과는 100%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낚시터에서 숨만 쉬어도 고기가 도망간다고 믿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에 한번 제대로 반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낚시대를 잡았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동네 할아버지나 낚시 선배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물가에서는 절대 뛰지 마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그림자도 물에 비치게 하지 마라. 고기 다 도망간다. 맞습니다. 낚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정숙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그 말을 진리처럼 따랐습니다. 실제로 여름이나 가을처럼 고기들의 경계심이 극도에 달해 있고 수온이 안정적일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월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아주 기형적이고 변덕스러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3월의 물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온은 여전히 차갑고 물고기들은 겨울잠에서 덜 깬 상태로 멍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여름에나 쓰던 조용히 기다리기 전법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은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외출하는 것과 똑같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낚시터에 가보면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조용히 있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굳어진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낡은 습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3월의 이른 아침 낚시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공기는 아직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찹니다. 여러분은 좋은 자리를 잡고 앉아 정성스럽게 채비를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찌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수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담배 하나 피우는 것도 조심스럽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갑니다. 입질은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아직 수온이 안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반대편에 자리 잡은 어떤 낚시꾼은 혼자 바쁘게 움직입니다. 채비를 넣었다 뺐다 수시로 반복하고 떡밥을 던질 때도 풍덩풍덩 소리를 내며 과감하게 던집니다. 심지어 주변을 서성거리며 발소리도 냅니다. 속으로 저 사람 매너 진짜 없네, 고기 다 쫓아내고 있네 라고 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시끄러운 낚시꾼의 낚싯대만 쉴 새 없이 휘어집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자연과 동화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꽝이고 예의 없고 시끄럽게 낚시하던 그 사람은 살림망을 묵직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3월이라는 시기의 특성을 이해한 자와 낡은 관습에 얽매인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3월이라는 시기의 물고기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겨울 내내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물고기들은 3월이 되면 서서히 얕은 곳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봄 햇살에 물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곳을 찾는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물고기들은 여름철처럼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깊은 잠에서 방금 깨어나 비몽사몽한 상태와 같습니다.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밥상을 차려줘도 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는 겁니다. 이런 녀석들에게 조용하고 얌전하게 미끼를 던져주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녀석들이 알아서 다가와 물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자기 코앞에 미끼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굳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던 정수기라는 개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떨어지는 미끼는 물고기의 주의를 전혀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물고기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강력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들의 잠을 확 깨워줄 모닝콜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내는 소음과 수중의 진동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밖에서 떠드는 소리나 기침소리, 심지어 음악 소리는 물속으로 생각보다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수면이라는 거대한 방음벽이 소리를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둔탁한 발소리나 물건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고스란히 물고기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3월 낚시에서 고수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라는 것은 물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무식한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진동과 파장입니다. 미끼가 수면에 떨어질 때 나는 경쾌한 파차름, 채비가 물속을 가르고 내려가며 만드는 섬세한 수류, 그리고 바닥에 닿은 미끼를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이런 수중소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 초보자들과 달리 이들은 끊임없이 물속에 파장을 보내며 무기력한 물고기들에게 여기 먹잇감이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대적인 정수기 찬물에서는 실패율을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수온이 찰 때 물고기들의 활동 방향은 평소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떡밥이나 밑밥을 조용히 던져 놓아도 냄새가 물에 빠르게 퍼지고 물고기들이 넓은 구역을 돌아다니며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3월에는 냄새도 잘 퍼지지 않을 뿐더러 냄새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멀리서부터 헤엄쳐 오기를 귀찮아합니다. 즉, 아무리 맛있는 미끼를 달아서 얌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아도 그 주변 방형 1m 안에 고기가 없다면 그날 낚시는 끝인 겁니다. 하루 종일 찌가 말뚝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가 내 미끼 근처에 없는데 냄새도 안 퍼지고 고기도 안 움직이고 나도 조용히 가만히 뒤있으니 입질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고기를 불러 모으거나 고기의 호기심을 강제로 자극해야 합니다. 얌전하고 조용한 낚시는 수온이 15도 이상 안정적으로 올랐을 때나 통하는 방식입니다. 차가운 3월의 물가에서는 인내심이라는 포장지로 게으름을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큰 미신 하나를 박살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기는 소음이 나면 도망간다는 맹신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자연스러운 진동, 예를 들어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새가 물 위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에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흔히 발생하는 작은 파장이나 규칙적인 물보라 소리에는
오히려 강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무언가 수면에 떨어지는 소리는 대부분 곤충이나 열매 같은 먹잇감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또한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도망가며 내는 파장은 포식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 알람입니다. 따라서 3월처럼 먹잇감이 부족하고 체력이 떨어진 시기에 수면에 무언가 떨어지고 물속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소동은 물고기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어쩌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가 생겼다는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조건 조용해야 고기가 안 도망간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착각일 뿐입니다. 특히 3월 물고기들의 호기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겨울 동안 춥고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녀석들은 봄이 오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이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먹이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시각적인 움직임과 수중의 파장이 녀석들의 호기심 스위치를 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스 낚시를 할 때 3월 초봄에는 조용히 기다리는 채비보다 수면을 요란하게 깨뜨리거나 물속에서 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루어가 갑작스러운 덩어리 베스의 입질을 받아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베스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 불쑥 들어와 요란을 떠는 물체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짜증이 섞인 반사적인 공격 본능 때문입니다. 붕어 같은 순한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떨어져 있는 미끼에는 눈길도 안 주다가 갑자기 찌를 살짝 들어올려 미끼가 바닥에서 톡하고 튀어오르게 만들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은 소란. 이것이 바로 3월 낚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3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캐스팅을 하고 1시간 동안 찌만 바라보는 행동은 낭만적일 수는 있어도 족구에는 최악입니다. 고수들의 낚시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채비를 한자리에 오래 방치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미련 없이 낚싯대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미끼를 달아 과감하게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떡밥이 수면에 부딪히며 착수음이 발생하고 채비가 가라앉으며 물결을 일으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잦은 캐스팅이 물고기를 쫓아낸다고 생각하지만 고수들은 이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집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빈번한 캐스팅은 물속의 지속적인 파장을 만들어내고 이 파장은 멍하게 있던 물고기들의 신경을 서서히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소란스러움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든 물고기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미끼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는 물고기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팔과 어깨가 아플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소란을 피워야만 3월에 얼어붙은 물고기 입을 열 수 있습니다. 미끼가 물에 떨어지는 그 착수음 자체를 훌륭한 저녁 식사 종소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수심이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몰리는 봄철 낚시에서는 이 착수음이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용히 미끼를 내리는 스텔스 모드가 아니라 수면에 퐁당하고 떨어지는 경쾌한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멀리 있는 물고기들에게 야, 여기 밥 떨어졌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수심이 1미터도 안 되는 극단적으로 얕은 곳에서 대물을 노릴 때는 지나친 파열음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 상황에서 적당한 착수음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고기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떨어지는 미끼를 보고 반사적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입질을 하는 이른바 받아먹는 입질은 조용히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행운입니다.
내 미끼가 물을 때리며 들어가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소리를 일정하고 리듬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3월 낚시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 중순 모저수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 왼쪽에는 아주 점잖게 생긴 노조사님 한 분이 계셨고 오른쪽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노조사님은 마치 돌을 닦듯이 미동도 없이 색한대 2대를 펴놓고 찌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젊은 친구는 아주 부산스러웠습니다. 채비를 던질 때도 휙휙 소리가 나게 던졌고 미끼를 갈아주는 주기도 아주 짧았습니다. 심지어 대를 거치대에 놓을 때도 탁탁 소리를 내며 다소 거칠게 낚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저 젊은 친구가 물가 예절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노조사님의 살림망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그 부산스러운 젊은 친구는 굵직한 붕어를 무려 7마리나 뽑아냈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물고기가 예민한 시기일수록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끊임없이 주어 물고기를 흥분시켜야 한다는 3월 낚시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증명되는 움직임의 힘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낚시꾼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게 정수기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내가 고기를 못 잡는 것은 수온 탓, 바람 탓, 자리 탓이지 내가 조용히 기다리는 낚시 방식 탓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채비를 거두고 다시 던지는 과정 자체가 귀찮은 것도 큰 이유입니다. 추운 3월 바람을 맞으며 떡밥을 계속 치대고 캐스팅을 반복하는 것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낚시 의자에 푹 기대어 앉아 난로를 쬐며 찌만 바라보는 편안한 낚시와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나는 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정숙하는 중이다 라는 멋진 말로 포장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3월 낚시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조과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꾼이라면 몸이 고생스럽더라도 고기가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물속을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물을 때리고 시끄럽게 굴기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고수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분 좋은 소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끼로 바닥을 긁는 액션을 생각해 봅시다. 루어 낚시에서는 바닥을 통통 튀기며 오는 호핑 액션이 바로 이것이고 붕어 낚시에서는 찌를 살짝 들어 올려서 미끼가 바닥에서 들렸다가 다시 가라앉게 만드는 이른바 고전적인 고무줄 액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바닥에 누워있는 미끼는 흙이나 뻘에 파묻혀 물고기의 눈에 띄지 않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가볍게 툭툭 쳐서 미끼를 움직여주면 바닥에서 작은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이 작은 흙먼지와 진동은 물고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저기 밑바닥에 벌레나 새우가 움직이고 있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중 생태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소동이며 겨울잠에서 덜 깬 물고기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끄집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월의 수온 변화와 소리의 전달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낮에는 15도 이상 올라가는 등 일교차가 엄청난 시기입니다. 표층의 물은 낮 동안 따뜻해지지만 바닥의 물은 여전히 얼음장 같습니다. 이런 수온 역전 현상 때문에 물고기들은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물의 중간층이나 표층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물고기들에게
바닥에 조용히 깔아놓은 미끼가 보일 리 만무합니다. 이때 수면의 파장을 일으키거나 채비가 물속을 뚫고 내려가는 소음을 내면 떠있던 물고기들이 그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소리가 물고기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온이 불안정해서 고기들이 중층에 떠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당신이 가만히 숨만 죽이고 있다면 녀석들은 당신의 미끼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도적인 파장으로 녀석들의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려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흙탕물 효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맑은 물보다 약간 탁한 물에서 경계심을 풉니다. 맑은 물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포식자에게 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3월의 저수지나 수로는 물빛이 유독 맑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게 낚시를 하면 물고기들은 웬만해서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밑밥을 뭉쳐서 수시로 던져넣고 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에 소동을 일으키면 그 주변에 작게나마 탁한 물안개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탁한 구역은 물고기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식당이자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됩니다. 경계심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와 미끼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물을 휘젓고 바닥을 긁어대는 행위가 오히려 물고기들에게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수기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제 지인 중에 30년 넘게 낚시를 한 엄청난 베테랑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3월 초에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3m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저는 정석대로 조용하게 찌맞춤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미끼를 내려놓은 뒤 주변의 새소리를 들으며 고상하게 낚시를 즐겼습니다. 반면에 그 베테랑 선배님은 시작부터 요란했습니다. 겉볼이 섞인 밑밥을 야구공만 하게 뭉쳐서 퍽퍽 소리가 나게 10번을 연속으로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낚시 망했다. 저렇게 무식하게 소리를 내면 내 자리에 있는 고기까지 다 도망가겠네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선배님의 자리에서는 연신 물보라가 일며 붕어가 튀어나왔고 저는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다가와 씩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3월 고기들은 귀머거리야. 두들겨 깨우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 그날 이후로 저는 봄 낚시에서 얌전 떨며 조용히 있는 짓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찌나 낚싯대 초리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낚싯대는 물고기가 물어줄 때까지 거치대에 올려두는 전시용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지고 조작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3월에는 물결 때문에 찌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가만히 눈으로만 낚시를 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끼는 이미 진흙 속에 파묻혀 있고 고기들은 근처에 왔다가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10분에 한 번씩이라도 낚싯대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손목 스냅을 주어 찌를 한 뼘 정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 작은 액션 하나가 물속에서는 잠자는 고기의 코털을 건드리는 엄청난 도발이 됩니다. 이 짧은 도발 직후에 거짓말처럼 찌가 쑥 빨려 들어가거나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액션과 소동, 이것이 봄철 입질을 억지로 짜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 소음을 활용하는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른 아침 수온이 하루 중 가장 찰 때는 고기들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큰 착수음을 내기보다는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고 오전 11시를 넘어가면서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채비를 투척하며 물을 때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 밥상 차려줬으니 빨리 모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골든타임입니다. 반대로 해가 지는 늦은 오후가 되면 수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모여든 고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템포로 미끼를 갈아주며 지속적인 파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템포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은 시간의 변화와 물고기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식한 방법입니다. 시간대별로 들이대는 적극성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작년 3월에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3일 동안 기다려서 40cm가 넘는 대물붕어를 잡았는데. 네, 맞습니다. 낚시에는 100%라는 것이 없으니 그런 일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3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어쩌다 눈먼 고기 한 마리가 내 미끼를 발견하고 먹어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낚시법이라고 착각하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요행을 바라고 낚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입질을 받고 상황을 내 통제에 두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10번 출조해서 9번 꽝을 치고 한 번 대물을 낚는 조용한 낚시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번 출조할 때마다 꾸준하게 손맛을 보는 시끄러운 고수가 되시겠습니까? 3월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장을 만들고 고기를 유혹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승리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소음 유발 낚시는 어종을 가리지 않고 통용됩니다.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피너베이트나 채터베이트처럼 물속에서 엄청난 진동을 뿜어내는 루어가 3월에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아실 겁니다. 추위에 웅크린 베스들 사이로 강력한 진동을 뿜으며 지나가는 루어는 녀석들의 공격 본능을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붕어 낚시도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글루텐이나 떡밥이 물에 닿으며 내는 소리, 채비가 가라앉으며 만드는 수류, 찌를 움직일 때 바닥에서 이는 흙먼지. 이 모든 것들이 붕어에게는 강력한 어필입니다. 내가 대상어로 삼고 있는 고기가 무엇이든 간에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3월에는 녀석들이 무언가 자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조용하고 점잖은 신사행세는 수온이 완전히 오르고 고기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한여름 밤이나 가을에 가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의 물가는 여전히 춥습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 만에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몸이 굳으면 자연스럽게 귀찮아지고 낚시의 집중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10분 단위로 채비를 거두고 미끼를 새로 달고 다시 포인트를 향해 정확하게 캐스팅하는 행동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찌를 수시로 들었다 놨다 하며 물속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추위도 훨씬 덜 느껴지고 무엇보다 낚시 자체에 엄청난 몰입감이 생깁니다. 단순히 고기를 낚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물고기를 꼬드겨내고 있다는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며 고통받는 낚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물속을 휘젓고 고기들과 두뇌 싸움을 하는 즐거운 낚시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묵직한 살림망 덕분에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낚시터에 가시거든 제발 동상처럼 앉아있지 마십시오. 옆 사람 눈치 보느라
미끼 던지는 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밥이 떨어졌다는 것을, 바닥에 맛있는 벌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물고기들에게 아주 요란하게 알려주십시오. 고수들은 낚시터에서 결코 얌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속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지휘자들입니다. 낡고 오래된 정숙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3월 조과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껑충 뛸 것입니다. 올봄에는 남들이 빈 살림망을 들고 한숨을 쉴 때, 당당하게 무거운 살림망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짓는 진짜 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낚시는 운이 아니라 전략이고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채비를 점검하시고 물가에서 얼마나 멋지게 물고기들을 깨워낼지 시끄러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낚시를 처음 배울 때부터 절대 정숙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척박하고 기형적인 3월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끊임없는 액션이 물고기의 입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멍하게 있는 물고기를 깨우고 자극하는 자만이 손맛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증명된 진짜 팩트입니다. 이번 주말 물가에 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물속을 흔들어 보십시오. 말뚝 같던 찌가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봄 낚시 인생의 통쾌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3월 봄 낚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물을 어떤 방법으로 낚으셨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유혹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낚시를 만들어 갑시다. 항상 안전 출조하시고 대물하시길 바랍니다.